예, 감사합니다. 제 여태까지 섰던 자리 중에서 가장 영광되고 기쁜 자리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항상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이신 우리 원장님, 부원장님 이렇게 같이 제가 모시고 이런 자리를 가진 게 진짜 무한한 영광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굉장히 감사해야 할 게 지금 와 있는 우리 최 선생님 연락을 받고 저는 좀 간단히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의과 대학 제 직계 제자 교수님들 한 대여섯 분만 제가 지도해서 교수가 돼 있는 사람들 정도만 연락을 하고 진행을 하려고 월요일인가 화요일까지 했었는데 이제 이번에 디시전실 저만 하게 되고 그래서 절대 안 된다고 하셔서 갑자기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에 이게 연락을 했는데 저희 전국에서 많이 우리 친구 그다음에 후배 그다음에 우리 제자들 이렇게 바쁜데 이게 시간을 내 주셔서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항상 살아가야 할 여러 가지 지향점 중에 배워야 할 점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은 저렇게 달았습니다. 그래서 커리어 디시전스라 아카데믹하게는 저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해서 하실 거고 제가 또 하나 좀 약간 쑥스럽게 생각하는 게 제가 주례를 두 번을 섰었는데 세 번째부터는 안 서요. 안 서는 이유가 아무리 아끼는 제자고 하더라도 제가 아직 애들이 장가를 안 갔는데 제가 주례를 설 만큼 바른 인생을 좋은 인생을 살아왔는지 내가 확신이 없다. 그래서 주례를 안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커리어 디시전시 하는데 굉장히 약간 쑥스러운 느낌도 듭니다. 제가 학문적으로야 기본 평균 정도는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대학에 계시고 또 각 분야에서 워낙 열심히 하시는 우리 학술원뿐만 아니라 와 있는 분들이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어떤 커리어 디시전스가 어떤 무슨 영향을 미친 것보다 제가 그냥 살아온 거에 대해서 우리 제자들이나 동료 친구들하고 공유한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 그냥 한번 나를 좀 알아달라라는 정도의 그런 의미로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런데 교수다 보니까 슬라이드를 만드니까 많아요. 37개 되는데 그래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 내용은 없는 거 쑥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간단히 아시는 분 다 아시겠죠? 제 노랗게 표시를 해놓은 게 그래도 제가 인생에서 큰 뭔가 디시전을 한 인생의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이 크고 많은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해온 삶 중에 그래도 큰 결정을 한 그런 계기가 되는 대부분 비슷할 수 있겠지만 이제 대학에 들어올 땐 당연히 한의과 대학에 들어올 때 이제 82년도에 바로 졸업하고 3월에 이제 서울에 두 번째로 올라왔거든요. 제가 지방 출신이라. 그래서 대학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인턴 레이던트 전임을 하고 난 다음에 원주에 있는 상지대학교로 발령을 났어요. 거기에서 이제 교수가 되면서 제가 또 큰 결정을 하게 되는 계기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있습니다. 이제 한의 과학자로 이제 한의계 연구원 분야로 들어오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부 지원을 받아서 이제 서울대병원 임상시험센터하고 그 다음에는 암연구소에서 이 암 종양생물학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일반 제가 내과 한방 내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순환신경내과로 환자를 보는 분야인데 여기에 큰 계기가 되는 게 물론 가정사도 좀 있고 하지만 그때 이제 임상시험이라는데 이제 원주가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항상 새벽 6시 반 또는 6시 때 차를 타고 가면 2시간 정도 그 당시엔 걸렸기 때문에 그 시간에 좀 책을 읽을 기간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통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그 당시는 별로 책도 없을 때니까 논문 하나 보려면 해외로 이렇게 직접 뭐라고 해야 되나요? 써서 보내는 그런 시기가 있고 온라인으로 된 건 거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시대였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종양생물학을 하게 되고 거기에 연기에 대해서 존스 홉킨스하고 MD 앤더슨 하나는 임상 양리 쪽 임상 시험이고 하나는 암 종양생물학을 하게 되는
그런 쪽에 갈 때 또 한번 그 어떤 방향을 명확히 하고 이제 경희대 넘어와서는 이 두 가지를 다 겸하는 그런 스터디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여기 계신 우리 뭐 동료나 제자들이 큰 기여를 하게 되고 같이 하게 된 거죠. 연구자로서 너무 감사할 게 많습니다. 제가 뭐 이 국가심이라고 가장 그래도 어떻게 보면 연구자로서 많은 걸 보고 스코프를 넓게 볼 수 있는 건 국가심위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 연구개발비 5조 원 정도를 보는 이제 국가과학기 실무의 차원 생명의료 쪽에서 4년을 연임을 하면서 보면서 연구자로서의 여태까지 단편적으로 보던 걸 굉장히 많이 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갈 방향에 따라서 R&D에서 했다라는 그런 큰 보람을 느꼈던 정부위원회 중에 하나고요. 뭐 복지부, 식약처 많은 일을 했고 그다음에 한국보건의료연구 우리 제자들이 여기를 거쳐서 교수된 친구도 둘이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산재심사하는 게 대법원 같은 역할이 있어요. 이 각 시나 구에서 산재심사위원회가 있고 재심사라고 해서 거기 보면 산재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재난을 당하거나 아니면 돌아가시거나 이런 분들에 대한 인과적인 면에서 이제 예방의학자로서 많은 일을 했던 게 굉장히 큰 보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제 연구 분야는 뭐 펀메드 여기 계시면 너무 잘 알겠지만 뭐 249편 정도가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우리 부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SH003이라는 이 제가 이제 제인 RMP라는 회사를 기술 이전해 와서 하는 메인 파이프라인의 논문이 한 이 SH003이라는 허벌 메디신 자체로 이렇게 해외 논문 나오긴 쉽지 않아요. 퀄리티 컨트롤부터 걸리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크리티컬 포인트가 있어서 그런데 한 그 활성된 물질이라든 컴파운드까지 한 40편 정도가 이 나온 거에 대한 여태 한 10년 정도 연구비는 100억 가까이 투입이 된 굉장히 보람된 연구 분야 중에 하나고 여기 뒤에 있는 우리 제자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해주신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모드 오브 액션은 뭐 기전인데요. 여기 너무 잘 아실 것 같고 그래도 기전이 너무 명확하게 이 믹스처인데도 불구하고 기전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뭐 타겟 치료라고 하죠. 뭐 그 타겟 치료 중에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EGF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뭐 스타3라든가 하고 세포막과 세포질 안에 있는 핵으로 들어가는 걸 그 경로를 차단을 해주는데 이게 한약재가 섞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뿐만 아니라 서울의대, 고대, 그 다음에 성균관대 쪽에서 약대 쭉 하는데도 계속 이 기전이 나오게 돼요. 그게 해외 논문으로 많이가 됐고 실제 암 환자에 지금 30여 명이 투입이 됐는데도 굉장히 워킹을 잘하고 있습니다. 말기암 환자들이. 그런 거고요. 오른쪽은 JI017이라는 건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소포체에 관련돼 가지고 워킹하는 게 너무 또 정확히 보이는데 한방에서 암 치료하는 그 세 가지 분야인데 SH004 일반적인 트랙이고요. 이 JI017 같은 경우는 약물이 우리 생강 있잖아요. 그 다음에 부자, 그 다음 당귀 이런 약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 치료의 큰 세 가지 트랙 중에 가장 메인 트랙이 있는데 나이가 들어가시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이제 모든 메타볼리즘이 다 쇠퇴하게 되고 수분대사도 떨어지고 몸도 추워지고 피부도 마르고 수분대사 말라지는 거죠. 다 말라가는 거죠.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인데 우리 한의학에서 말하는 보약의 개념이 그냥 보약이 아닙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말라가는 걸 잘 수분일 대사를 촉진시켜 주는 거고 하나는 이제 유효하수가 되어 소화가 떨어지거나 기운이 없어지거나 이런 것도 있을 때 그런 걸 북돋아 주는 전반적인 기능이 다 떨어지는 그런 두 가지 개념인데 후자의 개념을 굉장히 도와준 약입니다. 암도 그러한 계열 중에 나타나는 한 현상이고 그거를 도와주는 게 JI017입니다. 개인적으로는 JI017이 조금 더 이 암 환자한테 훨씬 더 워킹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개발하고 있고 그 기전은 저 뒤에 있는 우리 김태우 교수가 아주 큰 역할을 해줘서 발표를 해주고 간 그 동국대로 지금 옮겨갔는데 그런 논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고 나중에 기회 되시면 볼 거고요. 제가 하는 일이 주로 침은 아닌데 침이란 게 이 동아일보 2004년도에 실상 여러분들이 한의원 가시거나 한방병원 가시면은 손끝 발끝에 침을 맞잖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질환. 치매 환자도 맞을 수 있고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데 이런 데 맞거든요. 그러면 그게 MR상의 펑션이 그대로 브레인으로 들어가는 걸 보여준 게 한 20여 년 전에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서특필이 될 정도로 했던 거고 이게 우리 동서신의학병이라는 데하고 그다음 카톨릭 의대가 같이 했던 그런 내용인데요. 제가 이런 스피치를 좀 하면서 2011년에 그 한 10년 전에 했을 때 이게 악펑치를 찾아본 게 있어요. 그 당시 있던 걸 가운데 그때 12,000개였죠. 근데 지금은
4만 700개가 됐습니다. 악펑처에 대해서 에피커시를 보는 게. 근데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게 봅니다. 그래서 요즘은 악펑처에 대해서는 이 자마라는 뭐 세계적인 잡지라든가 그다음 아스코에서 발표되는 거라든가 이런 것 쪽에서 보면 악펑처가 실제 다양한 페인에 워킹하는 거예요. 캔서 페인에도 아주 현저하게 워킹한다 해서 미국의 가이드라인에서 암 환자의 통증 관리라든가 터미널 환자들은 대부분 마약을 쓰거든요. 근데 악펑처를 하면서 통증 완화와 그다음에 돌아가신 게 너무 돌아가신 과정이 너무 힘들지 않아요. 암 환자분들이 돌아가신 거에 카캑시아라고 해서 악액질이 생겨서 너무나 고통스러워 항암 치료를 많이 하거나 라디오 세라피를 많이 할수록 굉장히 힘들게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보완적으로 할 수 있고 침 같은 경우 이런 캔서 페인을 마약을 대신할 수 있는 걸로 이미 미국에서는 가이드라인이 나올 정도로 많이 하고 있고 유명한 저널에 나와서 이런 것들을 하는 일을 주로 이제 아까 했던 체계적 고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은 이미 보시면은 이게 신약 개발하는 과정이 이러거든요. 근데 그 과정 중에 기존에 이미 임상에서 워킹하는 거를 체계적 고찰, 논문 포맷을해서 세포주 실험, 동물 실험, 암 실험을 가지고 사람 실험을 한 걸 가지고 고찰한 다음에 임상의 메디컬 레코드를 가지고 거꾸로 신약 개발 들어갑니다. 대부분 데스밸리가 신약 개발 실패가 임상에서 기초과학 하시는 분하고 임상의학 하시는 분하고 임상 시험 하시는 분의 괴리예요. 인테그레이션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약동학 하시는 분, 또 양리 하시는 분, 유효성 보시는 분은 이게 너무나 정확하고 바이오마커 명확한데 임상 파트에서는 전혀 별개죠. 근데 이 한 머리가 다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걸 인테그레이션이 안 돼 보니까 임상에서 봐야 할 거하고 애니멀 스터디에서 봐야 할 거하고 중개 연구에서 볼 게 틀리다 보니까 임상에 실패를 하는데 저희 허벌 메디신 자체는 실제적으로 임상에 쓰이는 걸 가지고 역추록해서 나온 다음에 기전을 밝혀가니까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형태에 하고 있고 그거를 가지고 선도연구센터라고 140억 지원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뭐 요거는 굉장히 신약 개발이 이제 허벌 메디신이 항암제가 나올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보시면 우리나라 실제 천연물 신약이라는 게 다 한약 기반인데 100억 이상 넘어가면 블록버스터라고 하는데 3분의 2가 한약 기반입니다. 그래서 뭐 아마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의원 가거나 소화장애가 있다 하면 모틸리톤을 주고 기침한다면 시네추라를 주고 또 위염이 있다면 지텍을 주고 수턱에 엄청난 많은 약이 대부분 쓰는 약이 관절이 있다면 조인스정이 1조 원을 넘어갔어요. 매출이. 총 여태까지 누적된 그만큼 그게 다 한약 기반으로 풍숙약이라고 그런 약들이 돼 있어서 항암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항암제로 하고 블록 글로벌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게 우리 SH0035J017인 거고요. 이 한림원에 이렇게 크게 제가 오늘 여러분의 이 정의원으로 된 것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진이 잘 나와서 한번 좀 넣어봤습니다. 예, 제가 입회식 때 우리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고요. 그때 와 사진을 같이 찍었는데 이 깨돌이 김밥을 제가 얘기했어요. 저희가 굉장히 힘든 시절이 있어서 애들 때문에 이 동천동 용인에 와가지고 산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뭐 굉장히 집사람도 뭐 발이 땅에 안 닿게 일을 하고 있는 형이었으니까 크리스마스 이브날 눈이 펑펑 오는데 서로 어디 가서 먹을 시간 없고 애들 때문에 이 미금역에서 내려가지고 마을버스 17번, 17-1번 이렇게 타고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거의 출퇴근이 4시간을 걸리는 걸 2년을 했었을 때 그때 우리 집사람이 제가 일을 할 때는 월급도 안 받고 한 적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같이 해준 집사람한테 감사하다고 그때 얘기했던 그 깨돌이 김밥은 굉장히 좋아하는 건데 그때 그날도 가면서 깨돌이 김밥에 들러서 사진 하나 찍고 그랬던 겁니다. 저 여태까지는 이제 아카데미에서 제가 하는 걸 간단히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제는 뭐 제가 에피데미올로지는 역학자입니다. 사람 가지고 연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종양 생물학을 아까 부원장이 말씀해 주신 계기가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나이가 들어서 거꾸로 제가 지금부터 제가 어렸을 때까지 쭉 넘어가는 거꾸로 한번 얘기를 할 때 95년도가 제가 상지대학교 교수 발령 났을 때인데 그때 이제 차에서 보고 다녔던 것들이 이런 책들입니다. 국내에선 책이 별로 안 나왔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주로 임상시험, 역학 뭐 이런 걸 가지고 그 당시 우리 아버님이 스트로크를 중풍을 앓으셔가지고 86년도부터 그래서 제가 전공을 순환신경내과에서
중풍을 보는 과를 전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가 됐고 또 97년에 결혼을 했죠. 그래서 뭐 이제 애들도 생기고 해서 굉장히 이때도 계속 출퇴근을 하고 있을 때고 원주까지 99년도에는 이제 아버님 어머님이 이제 그 한 해에 동시에 돌아가세요. 그래 우리 어머님은 아버님 많이 앓다 돌아가신 어머님은 이제 캔서로 돌아가셔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한 1년 정도는 거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다가 2001년도에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이제 공부에 대한 리서치에 대해서 이제 마음을 잡아가고 그러면서 이제 교육부의학과 지원을 하는 해외를 안 보내줍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하는 교수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해도 연수를 나가려고 해도 보내주질 않으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결국은 강제로 보내줄 수 있는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그 당시에 교육부에 지원하는 우연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하고 싶은 게 임상시험이니까 우리나라에 이게 굉장히 초창기예요. 2002년도에는 서울대병원 임상시험센터 하나만 있을 때인데 지금 어린이병원에 조그만하게 있을 때 그러다가 지금 임상의학연구소 올라갔는데 이게 우연하게 됐습니다. 잘. 뭐 경쟁률은 그때 한 5대1 정도 된다는데 됐는데 문제는 우리 되는 것뿐만 아니라 양쪽이 다 오케이를 해줘야 돼요. 근데 서울대병원의 임상시험 센터장님이 다행히 그 당시에 신상구 교수님, 그 다음에 여기 한림원 하시는 우리 권준수 교수님, 박병주 교수님 이런 분들이 부장이셨는데 저하고 우연한 기회들이 있어서 적극 지원을 해주셨고 또 우리 병원장님하고 학장님이 그 당시 총장님이 또 못 가게 했대요. 여기 갔다 오면 고 교수는 무조건 떠난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하셨는데 우리 학장님하고 병원장님이 많이 밀어주셔서 항상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그렇게 갈 수 있었고 그 항상 월드컵 때 그래서 한 2년 정도를 굉장히 보람 있게 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2003년도는 이제 제가 임상시험에서 캔서 바이올로지로 암으로 완전히 넘어온 시기에 가서 있다 보니 그 종양에 대한 연구를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연장을 안 시켜준대요. 그럼 방법은 또 뭐가 있어요? 또 설득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제 진료는 다 하겠다. 그럼 월수금으로 몰아달라. 화, 목, 토, 일은 제가 출근을 해서 이제 실험실에서 암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겠다. 대신 월급은 안 받겠다. 그래서 병원 월급이 반절, 학교 월급이 반절인데 그걸 이제 안 받고 다행히 가장 큰 병원에서는 손해볼 건 없죠. 오케이. 병원장님도 학자 오케이인데 문제는 우리 집사람이잖아요. 월급 반절이 안 간다는데. 그래서 이 당시에 있을 때만 해도 제 일요일도 출근을 보통 아침 한 5시, 6시에 나갑니다. 애들이 둘만 있으니까. 그럼 방법이 어떻게 애들이랑 볼 틈 없으니 그럼 한 11시 정도 끝나고 집사람이 애들 늦잠 자고 오니까 그때 해화동에 와가지고 같이 어울리고 들어가고 헌생활을 한 2년 반 정도를 했고요. 다행히 집사람이 여러 가지 봐줘서 월급을 안 받고 한 1년 반 정도 있다가 이제 기회에 우리 한의대 학장 경희대에서 오라고 하셔서 경희대로 오게 된 거고 2008년은 이제 제가 연구 분야를 확실하게 정하는 이제 암 쪽으로 MD 앤더슨에 갔을 때 그런 상황에서 저한테는 이정표가 되는 연구자로서 그런 연도들입니다. 이때 이제 또 2004년도가 굉장히 저한테는 보람이 있었던 일인데 이게 제가 캔서 바이올로지를 하면서 제 박사학위 논문이 이미 퍼블리시가 됐지만 이 제가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100%를 해서 2편의 논문을 해외 저널에 발표를 했어요. 2003년, 2004년도에 그걸 가지고 세계적인 어떤 바이올로지 관련된 아메리칸 소사이어티 바이오 케미스트리 앤 몰레큘러 바이올로지라고 보스턴에서 였을 때 이제 처음 가서 이제 발표를 했던 거의 20년 전이네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상지대병원에 있을 때 이제 임상 연구를 하고 서울대병원 갔을 때 임상 시험에서 임상 양리를 하다가 이제 캔서 바이올로지로 정확하게 들어오게 된 어떤 계기가 되는 그런 때라고 보십니다. 근데 제가 그래도 좀 용감은 해서 2004년도면 굉장히 뭐 막 많이 다닐 때는 아니거든요. 그때 존스 홉킨스하고 MD 앤더슨 또는 뭐 코넬 대학 이런 데를 그냥 혼자 엠트랙 타고 다니고 그레이하운드 타고 이따마다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이 해외를 갈 곳을 또 보기도 하고 연구자들 만나고 다닙니다. 그런 분 중에 한 분들이죠. 이 폴 리트만 박사가 저한테는 굉장히 고마운 분 중에 하나입니다. 존스 홉킨스의 임상 양리를 하시면서 임상 양리를 하시면서 존스 홉킨스 싱가포르의 병원이 스프레던트였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존스 홉킨스로 오라고 굉장히 많이 했는데 희한하게 이쪽으로 안 가게 되는 게 스팸 메일로 과장님이 직접 여러 번 했는데 스팸 메일로 나중에 전화가 와서 알게 되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이 또 갔을 때 보는 MD 앤더슨 팀들입니다. 보시면 뭐 다 SIO라고 국제 이제 통합의학 암센터인데 이 로렌즈 코엔, 이 프레지던트, 디브 트라이페시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 이분들은 뭐 한국에서라는 계속 교류를 지금도 하고 있는, 그래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던 분들이 이제 이때 교류를 20여 년 전에 하게 되고 이제 MD 앤더슨을 가게 되는 거죠. 또 한국이나 세계적인 분들이 있죠. 우리 MD 앤더슨의 우리 이건희 회장님이 캔서에 걸리셨을 때 가장 두 분이 잘 도와주신 분이 왕기홍, 그 다음에 넘버 2였고요. 그 다음에 세계 해그학회 회장하고 이제 내과 하시는 김의신 교수님이 서울대 의대하고 경희대도 석좌 교수로 오랫동안 하셨던 이 두 분이 또 휴스턴에선 저를 관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올로지 하시는 분들이죠. 이분들은 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교수하시는 분이 두 분이나 있고, 여기 이제 젊은 친구들, 그때 이 경희 한의대에 이제 존스 홉킨스의 대학 다니고 있으면서 경희 한의대 와서 이 연수를 하고 갔던 그런 친구들이 지금 뭐 대학 교수가 돼 있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연구를 하게 되는 연구자로서 터닝 포인트를 좀 가졌던 때이기도 합니다. 스승으로서는 뭐 여기 있는 우리 제자 교수들 뭐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가장 큰 원동력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저희 교실은 코로나 전반에도 1년에 한 두어 번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이제 호텔 하나 빌려 송년회를 쭉 2017년, 18년까지 19년 코로나 겨울에 한참 막 해서 19년 못 하고 넘어갔고요. 여기 뭐 뒤통수가 지금 막 온 우리 김재명 박사 같긴 한데 여기 지금 진료하다가 지금 와서 지금 갖고 여기 우리 지금 우리 파타임들 저희는 여기 앉아 있는 한의사뿐만 아니라 비한의계 한의 과학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 와 있는 이 친구들이 다 저희 여태까지 제 논문을 다 저는 제 논문을 잘 알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잘 해준 그런 제자들이 있어서 제가 여기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행히 제가 항상 또 감사하는 게 여기 지금 양쪽이 이제 하는 풀타임, 여기는 파타임인데 박사들이 졸업한 오비들이 한 16명, 30명 정도 항상 우리 모임에 와줘요. 그래서 같이 교류를 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대부분 졸업을 하면 뭐 심한 경우 그쪽을 향해서 오줌도 안 눈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우리 교실은 이렇게 항상 이 전체가 같이, 특히 뭐 한의사이신 분들과 MD와 BMD가 다 합쳐져서 이렇게 어울리는 그런 행사를 같이 하고, 이제는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올해 다시 한번 또 다 볼 수 있는 계기가 있지 않나 해서 오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 제자들이나 동료들에게 갖고 있습니다. 뭐 우리 산에 갔을 때 이제 집사람이 가끔 따라와요. 뭐 산행을 하거나 하면은 갖고 와가지고 제가 또 페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서 1년에 한두 번 하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원래 적성이 문과 적성이에요. 그런데 병원 이제 거꾸로 이제 다시 제가 이제 전임무대로 이제 다시 내려갑니다. 이제 우리 레이던트 마치고 울릉도 갈 때, 그다음에 이게 인턴 때거든요. 이 당시 뭐 91년도니까 그다음에 경희대 벚꽃일 때. 이게 굉장히 험난했던 세. 이때 뭐 한 100일 동안 집을 못 가고 그랬을 때니까 한 3주, 4주에 한 번씩 가고 그랬을 때입니다. 그래서 거의 뭐 초췌하게 살던 때죠.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그런 시절이었고, 저는 원래 수련회 때까지 교수 발령 나기 전까지 민법 총론이라는 몇 가지 법학 책을 갖고 다녔어요. 제 적성은 완전 문과 적성입니다. 근데 저희 집안이 한의사 집안이에요. 한의사 일곱 명이나 있어서 어릴 때부터 제가 살아왔던 것도 굉장히 몸이 안 좋았는데, 우리 뭐 다행히 그래서 이 법에 대한 뭐랄까 진로에 대한 계속 미련을 못 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상 강사 때 해운대 이제 가족들이랑 놀러 가서 우리 누님들 형이랑 다 뭐 쉽게 살진 않아, 어렵게 살았으니까 아버지 아프시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다 이제 충분히 그럼 내가 다시 공부를 하든지 사실을 공부하든지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휴가 갔다 와서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이제 좀 진행을 하는데 상지대 발령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한의과학자로서 살아가라는 모양인가 보다
그래서 2004년까지 제가 계속 고민하고 있던 거에서 이 법학 책을 버립니다. 근데 지금도 저는 약간 문과적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학적인 것보다는 문과적 성적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실제 법 쪽이나 문과 쪽은 100 만점에 97이 나왔고 95, 67. 그다음에 이 이학 계열은 60이 평균인데 그 정도도 언제 왔다 갔다 하는 그랬는데 다행히 이제 가야 할 게 집안에 한의사니까 한의대 가라고. 원래 문과를 지원해놨는데 우리 아버님이 언제 이과로 옮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과로 와서 지금 현재 제가 있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지금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의사 출신 중에 판사, 검사, 변호사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후배들이 있으면 좀 챙겨주고 싶고, 그 다음에 제가 경희대 와가지고 이 미래 한의사의 길이라 가지고 우리 법 쪽에 있는 언론에 있는 정부에 있는 이런 분들 다 불러서 아마 했던 그런 프로그램도 2년 정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제가 이제 법에 대한 건 버리고 이제 한의사로서 길을 삶아왔고요. 제 어릴 때 사진입니다. 이제 혹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맨날 찡그리고 있어요. 이 얼굴이 우리 둘째인데 저랑 똑같다고 해가지고 지금 한번 항상 찡그리고 살았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몸이 굉장히 나중에 알았는데 우리 어머님이 시골에서 맨날 어릴 때는 그 읍내까지가 소아과 가는 일 중에 하나셨대요. 맨날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다행히 어느 계기에 한 초등학교 저학년쯤 우리 동네 우리 마을 어르신 한의사 우리 할아버님의 덕으로 그 이후부터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고등학교 때까지도 큰 문제, 대학교 때 큰 문제 없이 큰 문제는 없고 전 100m 달리기를 못했어요. 이 당시만 해도. 그래서 체육 시간에 항상 교실에 쉬었고 뭐 고등학교 가면 전주를 가니까 뭐 농구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달리기 같은 건 아예 못했던. 그래 대학교 졸업반 때까지 제가 달리기를 한 300-400m 이상 뛰어본 적이 없어요. 그게 이제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사진. 이제 한번 모악산에 갔다가 전주에 있는 모악산에 갔다가 뭐 거의 죽는 줄 알았죠. 우리 형제들이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옛날이니 80년대니 70년대 후반 80년 뭘 알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대학은 한의대 합격하고 3학년 때 한번 또 순천의 송광사 쪽으로 넘어간 서남사 송광사 이 짧은 길을 넘어가면서도 이제 친구들이 다 놀랄 정도로 그랬던 거고요. 이제 그리고 저희가 여기는 제가 본과 2학년 때까지 했던 작은 슈퍼예요. 슈퍼마켓. 옆에 이제 큰 슈퍼마켓 대형 마켓이 막 생길 때 구멍가게가 망했죠. 그래서 맨날 청량리로 뭐 물건 띄러 다니고 했을 텐데 이때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무거운 걸 들고 다니니까.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인 게 본과 3학년 때 설악산을 우리 실습 조끼리 갑니다. 모든 사람이 저는 산을 진짜 잘 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저만 거의 죽을 따삭 이때 각혈을 좀 하게 돼요. 워낙 이 산까지 가면서 그래 어떻게 1박 2일 갔다 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질환을 갖고 있었던 거고 그 계기가 제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게 되죠. 고등학교 3학년 체력장이 9월 말에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1000m를 뛰고는 그냥 쓰러진 거죠. 그래서 우리 전북대병원 국립병원 입원을 해요. 이미 뭐 폐가 하얗다는 거죠. 이게 폐염처럼 호흡이 안 되는 게 이게 공기포가 있어야 새까맣게 나와야 되는데 완전히 호흡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ABJ라는 동맥혈 가스 분석을 합니다. 이 산소 포화도가 거의 이제 죽을 정도로 그래서 9월에 학력고사가 11월에 보는데 9월 말에 입원을 해서 10월 말까지 한 달간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거저 얻은 삶이죠. 그런데 진단은 폐염입니다. 폐염. 그 당시에는 뭐 오진이죠. 오진이죠. 정확히 진단도 심장에 대한 원인을 전혀 파악을 못하고 이들 비급여일 때인데 우리 큰누님이 그래서 한 1, 2년 선생님 처음 발급 나서 거의 1, 2년 월급을 다 여기에 저 때문에 다 썼던 그런 때이고 이제 대학교 때 와가지고 보다 보니 제가 이제 심장순환내과를 하게 된 게 이경석 교수님인데 본과 3학년 때 이런 일이 있고 이제 진료를 한번 찾으러 갔더니 이 심장 쪽에 문제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군대도 가야 되고 군의관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경희대병원 제가 잘 못 믿고 다행히 했더니 보시면 이제 이게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심장에서 뿜어 나가야 되는데 이 좌심방 밑에 막이 하나 있습니다. 혈류가 안 흐르는 거죠. 선천적으로. 그래서 요거를 떼어나고 이제 이게 굉장히
디텍션하기, 잡아내기 어려운 거라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제가 그래도 한의사가 아니었으면, 또 우리 이경석 교수님이 아니었으면, 또 법학 쪽으로 갔으면, 제가 이미 이 당시에 그 눈에 망막에 눈 쪽에 보면은 약간 그 색전증이 나타나면 눈이 반맹이 되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자꾸 나타날 때여서 아마 그 당시 굉장히 악화되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공이 아니었으면 아마 여러분 못 보고 있었고, 이미 무슨 일이 나도 나 있을 거고, 아니면 어떤 스트로크 같은 게 와 있을지도 많죠. 그래서 저는 제 2의 인생을 제가 이때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좀 더 감사히 사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뭐 다행히 이제 그때 수술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돼서 전공의도 하게 되고, 그 제가 졸업하는 12월에 우리 동문회에서 한강 쪽에서 유람 불러가지고 송년회를 하는데 지하철 타고 늦었어요, 압구정역에서. 근데 예전에는 뛰지도 못하는데 우리 형이 막 뛰니까 저도 따라서 뛰는데 그 한 500m를 아주 쉽게 뛰더라고요. 쉽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처음으로 제가 뛰어보면 될 거 500m 이상을. 그러면서 아, 이제 내 인생을 새로 하나 얻었구나라고 직접 느꼈던 그런 때이고, 되고 그때 그래서 이제 병원도 들어갈 생각을 했었고, 아니면 병원 못 들어갔죠. 그렇게 하고 이제 교수가 된 다음에 이제 우리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교수 된 다음 결혼을 한 그런 케이스인데, 좀 장가를 늦게 가기도 했고 교수가 빨리 되기도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지금 서울대 다니다가 퇴학당해가지고 운동권인데, 이 친구가 아주 재밌어요. 저를 얼마나 두드러 패는지 우리 집사람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결혼식 피로 현장에서 그때 사진입니다. 그래서 우리 결혼을 하게 되고, 연수 갔을 때 우리 애는 지금 큰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애고 우리 둘째. 우리 애들이 미국에 연수 갔을 때 그런 사진들인데 화끈합니다. 우리 큰놈 둘째가. 둘 다 고졸이에요, 고졸. 그래서 근데 다행히 뭐랄까 뭐 이런 말이 뭐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하나? 화끈해가지고 저희 고등학교 중학교 때는 미국 연수 갔다 와서 집사람하고 저고 잠을 제대로 불안해 잔 적이 없어요. 우리 큰놈 때문에. 얼마나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워낙 일찍 할 걸 다 해보니까 지금은 뭐 굉장히 철들어서 이제 지 할 일 잘하고 해병대 수색대 갔다 와서 지가 창업에 대한 공부도 하고, 지금 이제 IT 회사 역삼동 들어가서 지금 한 100여 명 되는 회사인데 거의 최단기간에 파트장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둘째는 이제 군대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얘는 항상 주장하는 게 있어요. 너는 그렇게 하면 되겠냐 하면, 저는 형에 비하면 너무너무 젠틀하게 살았다 하면서 고마워해라, 이런 투를 항상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 형이 한 거에 대해서 다 봐왔기 때문에 그래도 굉장히 지 엄마 아빠를 잘 따르고 그렇게 살아와서 지금은 굉장히 감사합니다. 오히려 초반에 할 거 다 해놨기 때문에 야, 아직도 더 할 게 있니 하면은 굉장히 이제 젠틀하게 하고 자기 삶을 잘 살아가고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보시면 제가 아까 동천동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왜 여기로 왔냐면 우리 애들이 워낙 이 관공서는 제가 안 가본 데가 없거든요. 우리 큰애 때문에 진짜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좀 무서운 관공서를. 예, 갔다 와서 도저히 안 되겠다. 전원 생활을 해보고 PC방에서 좀 멀어져야 되겠다. 이 팔 부러져가지고 PC하는 우리 둘째 정렬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PC방을 가려면 한 5km 떨어졌어요. 광교산 미치거든요. 그리고 절대 차가 없으면 못 오는 거리인데 온 지 한 2, 3일 만에 또 PC방을 찾아서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건 소용없구나 해서 2년간 아주 그런데 재밌습니다. 지금도 가끔 집사람이랑 너무 힘들었는데 기억나는 데가 여기라 가끔 광교산 밑에 오고, 그래서 여기 미금역을 좋아해요. 여기서 항상 마을버스를 타고 들어갔던 그런 자리가 여기였던 것 같고, 지금은 우리 오늘 이 자리는 저희 아들들은 제가 둘 다 워낙 바쁘게 자기 할 일들을 하고 직장 다니니까 부르진 않았고, 집사람은 저번에 왔는데 근데다가 지금 조그만 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장이라 직원들이 많아서 오늘 계속 미팅이 있어서 못 왔는데, 일단 훨씬 더 우리 이쁜 동료와 제자와 후배들이 있어서 감사하는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는 재밌게 사는데 이걸 이제 하나 꼭 너무 이런 걸 재미없을 수 있는데, 제가 어디 국회에서도 강의를 할 때, 그 다음에 어디에서 강의를 쭉 여러 번 했을 때
정부기관에서 이제 뭐 직무 역량 이런 걸 할 때 넣었던 이 삶에 대한 이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불행을 합니다. 실상 GDP는 세계 10위권인데 행복 지수는 거의 마지막. OECD에서 거의 꼴찌에 해당하는. 그래서 굉장히 이런 이유는 너무나 다 잘 아실 거예요. 여러 가지 워라밸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예전부터 계속 관심을 갖고 있어서 저의 어떤 여러 가지 가족과의 같이 하거나 또는 제 힘든 거를 극복하는, 요금도 굉장히 힘든 게 많잖아요. 극복하는 게 바로 이제 달리기, 마라톤 요걸로 많이 하고 있고, 이건 부부지간에 가족 간에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삶의 행복이고 어떤 또 충만하게 해주는 힐링이 되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것만 이제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 가까운데요. 이제 보통 우리 마라톤 하면 조선 마라톤하고 동아 마라톤이지 않습니까? 뭐 제가 항상 지금 메이저만 7번을 완주했는데 4시간 6분에서 20분 사이에 왔다 갔다 합니다. 시속 10km로 4시간 10분 달리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 슬라이드는 보시면 이게 제주도의 트레일런이라고 56km짜리가 있어요. 제가 백록담을, 제주도는 그렇게 많이 가는데 백록담을 처음 봤습니다. 근데 이때가 한라산까지 뛰어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또 30km를 하는 거를 15시간이 컷오프인데 저희가 12시간에 뛰어왔거든요. 근데 이 백록담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저녁 늦게 비행기 타고 호텔 잡았다가 새벽에 가서 밤 8시인가 끝났으니까 그다음 다음날 새벽에 이제 공항 라운지에서 커피 한 잔 먹고 또 올라왔지만 굉장히 지금도 잊지 못할, 그다음에 이제 뭐 1월 2일 날 첫날 이렇게 뭐 이 잠실 운동장에서 눈 오는 때 뛴다거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여긴 울트라 마라톤이라고요. 청담대에 사는데 그냥 100km짜리예요. 근데 저희는 50km만 뛰는데 여기에 또 뭐 굉장히 벚꽃이 너무 이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뭐 뛰지 않더라도 이런 기회가 같이 하시면서 저희 뭐 여기 있는 제자들은 코로나만 안 왔으면 동아 마라톤 같이 뛰었을 건데 지금 뭐 몇 명이 제가 달리기를 하니까 우리 풀타임 제자들이 동아 마라톤에 접수를 해놨는데 코로나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못했던 걸 다시 이제 올해는 가동을 해서 제자들이랑 같이, 여기 있는 제자들 친구들이랑 같이 10km짜리도 요즘 있거든요. 그래 마라톤에 한번 같이 하고 같이 어울리고 같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앞으로 좀 계속 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항상 너무나 우리 제자들한테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같이 있어줬고 실제적으로 뭐 제가 한 거에 비해서 더 많은 걸 우리 받고 살아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계속하고 쑥스러운데 여기까지 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